안녕하세요. 인디안 리버 페이션트 데이터 셋을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진행하는 대마로움입니다. 이 동영상의 진행 순서는 먼저 지난주 교수님께서 피드백해 주신 내용에 대한 수정사항과 변경된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이고 디시전 트리로 변수 선택을 하여 2주차에서 예상했던 기대 결과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디시전 트리와 의학적 지식을 더하여 최종 독립 변수를 선택하고 그 변수들의 정상치 유지를 위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교수님께서 피드백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R코드 사용 시 패밀리 옵션을 추가하여야 하지만 지난주 분석 시 추가하지 않아 다시 옵션을 추가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패밀리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분석했을 때 age, db, alp, alt, tp, ALB가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패밀리 옵션을 사용해야 하므로 다시 분석을 한 결과 age, db, alt, tp, ALB가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패밀리 옵션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ALP 변수의 유무로 다른 변수들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분석을 위해 실시한 것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 지난주 프로젝트 동영상에서 회귀 분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사용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가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진 경우에 개별 관측지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회귀 분석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언급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변경된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프로젝트의 변경 사항에서 언급했듯이 처음에 상관 분석을 하려 하였으나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에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실시하는 분석 방법으로 변수가 크기나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연속 변수이어야만 합니다.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실시하는 분석 방법으로 그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지만 반응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회귀 분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디안 리버 페이션트 데이터 셋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알맞으므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프로젝트 계획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선택되어진 변수들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실시하여 최종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디시전 트리로 우리가 배운 분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선택된 변수들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선택된 변수들과 디시전 트리를 통해 선택된 변수들을 모두 취합하여 최종 변수 선택 리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취합한 최종 변수 리스트에서 의학적 지식을 추가하여 최종 변수 선택을 하고 환자가 간질환에 걸렸을 때 어떠한 변수의 수치를 신경 써서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age, db, alt, tp, alp가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시전 트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셋 전체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 복잡하여 프루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트리 사이즈를 찾아 프루닝을 하기 위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가 가장 적은 트리 사이즈 7을 선택하였습니다. 트리 사이즈 7로 프루닝을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AG, TB, ALP, ALT가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디시전 트리에 대한 예상 기대 결과와 디시전 트리 실제 결과와의 비교입니다. 예상 기대 결과는 실제 데이터 분석 없이 전체 변수들의 정확한 순위를 매기기는 어려우므로 연관성 있는 변수들끼리 군집화하여 비교를 했었습니다. 변수 TB와 DB의 비교입니다. TB는 총 빌리루빈으로 직접 빌리루빈인 DB와 간접 빌리루빈의 합입니다. 빌리루빈은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서 생성된 것인데 그중 DB는 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TB보다는 DB가 좀 더 간질환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 결과와는 달리 디시전 트리를 한 결과 TB가 더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변수 ALT와 AST의 비교입니다. ALT, AST 모두 간 세포 속에 들어있는 효소이지만 ALT는 간에만 존재하는 효소에 반해 AST의 경우 간 외에도 심장, 골격근 등에도 존재하는 효소이므로 AST보다는 ALT가 간질환에 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예상 결과에 맞게 실제 디시전 트리 시행 결과도 ALT가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변수 TP, APOG, ALB의 비교입니다. TP의 대부분은 간장에서 합성되는 효소로 67%의 알부민과 33%의 글루불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부민의 경우는 간에서만 합성되므로 세 변수들 중에선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고 나머지 두 변수 간의 차이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는 예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디시전 트리 시행 결과 세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한 변수 선택으로 AG, TB, DB, ALP, ALT, TP, ALB가 선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지식을 더하여 최종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ALP 변수는 비간질환 환자에게서도 다른 질환으로 인해 간질환 환자와 동일한 수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압도적이므로 최종 선택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으로 선택한 변수는 AG, TB, DB, ALT, TP, ALB 변수입니다. 최종으로 선택된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보다 간질환에 더 영향이 큰 변수들이므로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으로 선택된 변수들의 수치를 정상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마다 정상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G 변수입니다. 간질환은 나이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어릴 때부터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TB와 DB 변수입니다. TB는 직접 빌리루빈인 DB와 간접 빌리루빈의 합으로 두 변수를 하나로 묶어 빌리루빈의 수치로 설명하겠습니다. 빌리루빈은 수명을 다한 적혈구의 파괴로부터 만들어지는 대사산물로 간접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이 있습니다. 간접 빌리루빈은 비장, 골수 등의 세막 내피계로부터 혈중에 방출되는 것이고 간접 빌리루빈이 알부민과 결합해 간으로 이동한 것을 직접 빌리루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접 빌리루빈은 담낭에서 담즙에 포함되어 십이지장으로 배출됩니다. 이 토탈 빌리루빈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혈구의 파괴가 심해져서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빌리루빈이 만들어져 간접 빌리루빈이 증가한 경우, 적혈구의 파괴 속도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간세포의 손상으로 빌리루빈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 빌리루빈이 증가한 경우, 그리고 적혈구의 파괴, 간에서의 처리가 모두 정상적이지만 담즙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직접 빌리루빈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루빈이 몸속에 축적하게 되면 혈액으로 넘쳐 나오는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배설되어 갈색 소변이 나오게 되고 이후 피부에 색소 침착이 시작되어 황달이 생깁니다. 이 빌리루빈의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담즙 생성과 정상적인 빌리루빈 분해를 할 수 있게 하고 담즙을 보관하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십이지장과 연결된 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적혈구의 제거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을 쉬게 해야 하므로 소식을 하고 가능하면 여러 번 나누어 먹습니다. 육식은 피하고 야채와 과일이 회복에 유효합니다. 잘 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잘 먹었다가는 간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도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으며 충분한 수면과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ALT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ALT는 주로 간에 존재하는 알라닌 분해 요소로 신장이나 골격근에도 소량 존재합니다. 간세포가 파괴되면 효소의 양이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ALT 수치는 지방간과 가장 관련 있는 변수로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기 위해선 식사량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등으로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은 근육 효소 수치를 증가시키므로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TP와 알부민의 변수입니다. TP는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고 오래된 것은 다시 간에서 파괴되며 신장에서는 근소한 양으로 배설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일정치를 유지합니다. 이 TP에는 알부민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알부민의 수치가 낮아지면 자연히 TP의 수치도 낮아지므로 하나로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알부민은 몸의 삼투압을 형성하고 혈액의 농도를 유지하거나 몸속의 교지를 형성하여 영양분이나 약물, 이물질 등을 체내에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므로 알부민이 감소할 경우 혈액의 끈기가 없어지고 혈관 속의 수분이 밖으로 번져나가 복수가 차고 심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부민이 풍부한 계란 흰자, 완두콩, 보리, 호두 같은 음식을 섭취하여 알부민의 수치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한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인체에 있어서 화학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의 심장으로 부를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해독작용을 합니다. 신체의 모든 해로운 이물질들을 해독하며 처리하는 일을 하는 간은 이러한 과정들 도중에 간세포 손상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90% 이상 손상될 때까지는 자각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음주, 흡연,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스트레스 등이 우리 몸에 많은 노폐물과 독소를 쌓이게 하면 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각종 간질환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이고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은 정말 많지만 9가지로 엄선해보면 호박, 오미자, 낙지, 홍합, 영지버섯, 냉이, 칡뿌리, 쑥, 계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수영이나 달리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간에 쌓인 지방을 없애고 간에 혈액과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간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르게 하며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건강한 간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대마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